반갑습니다. 동의학대학교 보건행정과 김대환 교수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병리학 11주차 2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계통에 대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자, 그래서 17장 생식계통 질환 Genital System Disease 인체의 대부분은 장기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데요. 생식계통은 기능 및 구조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남녀 모두 바깥 생식기, 외부 생식기, 속생식기, 내부 생식기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 생식계통은 수정에 필요한 정자를 만들어내고요. 기타 분비물을 생산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성의 생식기 내에 운반하기 위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남녀 생식기관, 사춘기 후에 급격히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생식세포 형성과 임신,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전적 성별, 성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X 여성, XY 남성, 생식기관 발달 1차 성징과 2차 성징으로 나누어서 2차 성징 되면 이제 확실하게 더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되는 것이죠. 1차 성징은 성염색체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생식기관 분화되었으나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요. 2차 성징은 사춘기 이후에 뇌하수체 앞엽에 분비되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고환과 난소에서 분비되고 더 여성답게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남성의 생식계통 질환을 보겠습니다. 남성의 생식기는 외부 생식기인 음경과 음낭. 자, 그죠? 귀두, 피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낭, 스크로텀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내부 생식기는 그 다음에 전립샘이 여기 있죠. 전립샘. 그리고 정자의 주머니. 그리고 부고환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정관을 따라서 정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고환과 부고환 질환을 보게 되면 고환, 테스티스는 좌우 대칭의 장기로 정자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고환 안에 미세 고환 주머니 안쪽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부고환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고환, 에피디디미스는 고환 후측방 위치하고요.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부고환을 통해서 나가면서 완전히 성숙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고환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성숙한 건 아니고요. 만들어지고 부고환을 거쳐서 정관을 거치고 가면서 점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이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환염 같은 경우에는 오카이티스에서 고환의 염증을 말하고요. 부종과 통증이 특징이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고환의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급성 고환염의 경우에는 대장균, 포도알균, 사슬알균 이런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만성 고환염의 경우에는 고환에 만성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고환이 붓고 단단한 경우가 많고 고환, 울퉁불퉁한 멍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한 고환과 부고환은 이렇게 생기는데요. 고환염 좀 빨갛고 붓기도 더 있는 상태, 부고환도 좀 더 부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고환염, 오카이티스가 됩니다. 부고환염도 비슷한데요. 에피디디마이티스는 대부분 클라미디아, 임균 이런 성병에 의해서 감염에 의한 성교 전파성 요도염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성 난임은 임신 가능 나이의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1년 지속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중에서도 이제 남성의 원인이 있을 때 남성 난임이라 하고요. 40%, 50% 남성 문제의 원인은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정자 생산 정상이지만 정자 통로가 막힌 경우, 정자 통로가 생성은 이상이 없으나 사정된 정자의 운동성, 그게 정자들이 제대로 힘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 정자수의 적은 경우에는 정자 부족증, 올리고스퍼미아 또는 정자가 전혀 없는 무정자증, 에조스퍼미아 이런 것들이 있다. 전립샘 질환은 방광의 아랫부분 호도 알 모양 크기로 요도 둘러싸고 있는 전립샘, 프로스테이트에 이상이 생기면 배뇨에도 이상이 생기고, 왜냐하면 이 방광이고요. 이게 전립샘이고요. 여기에 요 도가 있잖아요. 요 도를 싸고 있는 전립샘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요 도가 찌글찌글해지죠. 그럼 제대로 소변이 안 나오는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배뇨에도 이상이 있고 또한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전립샘염은 프로스테타이티스로서 남성 3명 중에 10명 중에 3명이 앓는 흔한 질환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나이 좀 드신 분들 특히나 이 전립샘 비대증, 전립샘염 이런 것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성적이고 고질적 질환으로서 이 나이 드신 남성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임균, 대장균 감염에 의한 급성염증 또는 림프구 침륜을 수반하는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전립샘 비대증, 프로스테틱 하이퍼트로피는 나이가 들면서 전립샘이 커지는 질환이고요. 소변 통로 좁아져서 여기 좁아졌죠. 배뇨 시에 힘이 들거나 배뇨 후에도 잔뇨감,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은 방광과 콩팥이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요독증, 유리미아, 신장 기능 저하로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하는 것이 요독증이잖아요.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립샘 암은 프로스테틱 캔서로서 전립샘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전체 암의 한 7위 정도고요. 남성에서는 4위 정도 하는, 남성에서는 좀 흔한 이러한 암이 되겠습니다. 고령자 암이라 하고요. 고령자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인 불명의 남성 호르몬 이런 게 원인이 아닐까. 전립샘 암의 세포 증식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과 남성 호르몬 유발 인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샘이 건강한 전립샘 이렇게 깔끔하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캔서가 생긴 상태, 전립샘이 상당히 부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성 생식계통 질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자녀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신체 기관인데요. 바깥 생식기관, 외 생식기는 대음순, 소음순, 음액, 요도구, 질구 이렇게 있고요. 속생식기, 내생식기는 질, 자궁, 자궁관, 같은 말로 난관, 난소로 구분할 수 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여성 생식샘에서는 난자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게 된다. 기능은 난자를 생산함은 물론 남성의 정자를 받아들여서 수정시킨 다음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 그죠? 수정되고 착상되는데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 했죠. 그 후에 배아, 태아 발육시켜서 최종적으로 태아를 출산하게 되는 여성 생식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샘이 발달돼서 유아의 젖분비 기관으로서 또 여성 생식계통이 있죠. 자, 외음부, 음문부 질환을 보게 되면 음문부, 외음염입니다. 음문염이죠. 음문염, 외음염, 벌바이티스라 하고요. 여성 생식기 외음부에 생기는 염증, 임질, 매독, 물은궤양,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성행위 매개 성질환에 속한 병변으로서 외음부 상처, 세균 침입의 경우 발생하게 되는 외음염, 벌바이티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외음부의 유사 종양 병변으로서 뼈족 콘딜로마 어큐미나텀, 우리 의학용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진이죠. 예, 그래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의한 질환인데 요거는 이제 사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접촉으로 전염되는 성병이다. 생식기 사막이라고도 합니다. 자, 외음부의 악성 종양은 외음부암, 볼바 캔서를 하고요. 여성 생식기의 외음부에 발생한 암이죠. 이것도 이제 60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발생하고요. 대부분 환자에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악성 종양으로 변화되는 그죠. 증상은 외음부 출혈, 분비물, 배뇨 곤란 이런 것들이 동반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 버자이나 여성 생식기로 자궁에서 바깥 생식기관, 외음부까지 이어진 관을 말하고요. 자궁목, 서비칼과 바깥 생식기관 연결하는 통 모양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요게 질인 것이죠. 버자이나. 자궁목이 여기죠. 이렇게 튀어나온 이게 자궁체이고요. 자궁저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궁 여기의 질 부분, 그죠? 이게 버자이나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염증, 베지나이티스는 세균 감염에 의한 질점막 염증으로 병원균으로는 임균, 사살균, 보도알균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대장균, 칸디다, 트리코모나스 균 이런 것들 등에 의해서 질염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병에서 질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성병이 생기게 되면 질염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질분비물, 염증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그러한 백색 질분비물, 황백색 혼탁한 분비물, 악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예방하기 위해서 외음부에 청결 유지하고요. 건조한 것이 좋다. 그래서 너무 습한 것보다는 좀 건조하게 말려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궁 질환을 보게 되면요. 자궁 유트러스 속이 빈 서양배, 서양배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모양의 여성 내부 생식기관을 말한다. 자궁 위쪽 3분의 2가 체부이고요. 자궁 아래 3분의 1이 자궁목이 된다. 자궁 내막층이 있고요. 내막, 여기 있죠. 내막 비어있는 공간 안쪽에 내막이 있고요. 자궁 근육층, 자궁 결합 조직층으로 구성된다. 자궁 외막. 유트린 넥, 자궁목이죠. 자궁 경부입니다. 의는 아래쪽은 질이고 여기가 질이죠. 그리고 연결된 부분으로 길고 가늘다. 길고 가늘게 생긴 길고 가늘게 생긴 자궁목이 되겠습니다. 자궁목염, 자궁경부염입니다. 설비사이티스라 하고요. 설비코가 유트러스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자궁에 설비코가 목이죠. 그래서 넥이라는 의미고 설비사이티스는 목의 염, 자궁경부염이 됩니다. 임균이나 클라미디아균 같은 세균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자궁 내경관에 염증이 생겨서 노란색이나 연두색을 띠는 점액, 화농성 분비물, 점액이 좀 끈적끈적하면서 농이 끼어있는 그러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자궁경부염이라는 것입니다. 자궁 경부암, 서비칼 캔서가 되겠죠. 자궁의 입구인 자궁목, 경부에 발생하는 자궁 경부암이 되겠습니다. 여성 발생 암 중에 한 7위 정도 하고요. 자궁암 중에 95%가 95%입니다. 95%. 자궁암 중에 95% 자궁 경부암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자궁암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궁 경부암 예방주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기 진단과 치료가 다른 암에 비해서 쉬운 암이다. 그래서 이 자궁 경부암 예방주사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은 여성분들은 맞아두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여기 이제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궁 경부암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경제 낮은 사람, 결혼 일찍, 첫 선교 경험 빠른 사람, 출산 경험 많은 사람, 여러 남성과 성경험을 한 사람, 흡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 경부암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겠고요. 진단은 자궁목 세포 검사, 질 확대경 검사, 생검, 조직 검사,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데에 자궁 경부암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을 보게 되면요, 이 건강한 자궁목 같은 경우에는 이 질 쪽으로 내경을 넣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맑은 색으로 부드럽게 생겼는데요. 만약에 자궁 경부암이다 하면 넣어서 보면 여기에 출혈도 있고요. 염증도 막 이렇게 찍혀 있고요. 헐어 있고 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궁 몸통 질환을 보게 되면요. 자궁 몸통 역삼각형 모양이고 자궁 내막, 자궁 근육층, 자궁 바깥막, 자궁 외막을 말하죠. 이렇게 구분되는데 착상 성공을 못하게 되면 두꺼워진 자궁 내막 기능층이 떨어져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menstruation, 월경이 되는 것이죠. 자궁 내막의 염증, 자궁 내막염입니다. 엔도메트라이티스가 되는 것이고요. 자궁 내막에 국한한 모든 종류의 염증을 말하는데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일어난다. 30대에서 40대 분만, 유산, 산욕기 때 감염 발생이 흔하게 일어나고요. 생리주기 동안 심한 통증, 비정상적인 출혈, 초래되고요. 임신 가능성이 상실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이 나고요. 배 통증, 악취가 나는 분비물, 자궁 확대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궁 내막증입니다. 내막에 염증이 생긴 자궁 내막염입니다. 자궁 몸통의 유사 종양 병변은 샘근종, 자궁 성근종이라고요. 샘근종, 자궁 샘근종 같은 말이고요. 에데노마이오시스라 합니다. 40대 이후 여성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 되고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자궁 근육의 비대 과비 후 과비대 동반하고 자궁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근종은 자궁 근육층, 그죠? 자궁 근육층에 자궁 내막 조직이 파고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자궁 근층이죠. 자궁 근층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자궁 내막 침범 자궁벽, 자궁 내막이 이쪽 내막이잖아요. 내막. 이게 자궁 근층으로 침범했어요. 그러면은 자궁 내막이 이제 월경 주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해서 월경이 되잖아요. 근데 이 근육층에서 증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궁이 커지고 과비후가 일어나서 막 커지면서 제대로 배출도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궁 내막증입니다. 엔도메트라이오시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이외의 다른 부위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궁 내막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궁 이외의 곳, 이런데, 난관에 있죠. 이거는 난소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궁 내막 안쪽에 있는 자궁 내막 조직은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다른 데 이런 데 있으면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자궁 뒤쪽이나 난소에 생기며 드물게는 생식기, 막창자, 큰 창자, 허파까지도 이게 혈류를 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림프샘, 신경, 뇌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심한 생리통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반복되는 출혈로 배변, 배뇨 시의 통증, 성교통 있을 수 있고 불임증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궁 몸통의 전암병변과 악성 종양을 보게 되면요. 자궁 내막 과다증, 자궁 내막 증식증, 엔도메트리얼 하이퍼플레이지아, 자궁 내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월경 분순이 있는 여성에서 잘 생기는 병이고요. 원인은 월경되지 않아서 자궁 내막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게 자궁 내막 증식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 몸통 암종, 자궁 체부 암종이죠. 코퍼스 카시노마,
corpus가 이제 몸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체부의 암종이 되겠습니다. 카시노마니까 암이 아니고 암종이죠. 그래서 자궁 내의 공간에 덮고 있는 조직에 생기는 암을 말하고요. 대사작용의 이상과 여성 호르몬 중에 특히 에스트로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자궁 체부 암종이 되겠습니다. 자궁의 평활근종 라이오마이오마가 되겠습니다. 자궁 근육세포에 생기는 여성 양성종양입니다. 자궁의 민무늬 근육과 결합조직 성류의 이상 증식에 의해서 근종 결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궁 평활근종, 평활근이잖아요. 평활근, 자궁이 평활근에 생기는 종양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수술하면 좀 빨리 낫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생 부위는 자궁 몸통, 자궁목, 자궁 질부, 자궁 몸체 이런 데에 많이 생깁니다. 자궁 몸통, 자궁 경부 이런 곳에 자궁 질부에도 생길 수 있고요. 등등에 생기는 것입니다. 평활 근육종은 라이오마이오살코마인데 요거는 이제 악성종양이죠. 그래서 근육에 생기는 자궁 육종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인데 근종 요거는 이제 양성종양을 말하는데 요거는 육종이기 때문에 악성종양이다는 것이죠. 자궁관 질환을 보게 되면요. 자궁관, 난관, 유트린 튜브가 되는 것이죠. 자궁 뒤쪽과 왼쪽과 자궁 뒤쪽의 왼쪽과 오른쪽에 한 개씩 있는 가느다란 관을 말한다. 관이죠. 자궁관염, 난관염, 셀핑지아이티스는 임균, 무산소성균, 결핵균, 포도알균, 대장균, 세균 감염으로 자궁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감염은 분만 또는 자연유산이나 인공유산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궁관 임신은요, tubal pregnancy 해서 tubal pregnancy 해서요. 자궁관 내에 일어나는 자궁 외 임신입니다. ectopic pregnancy가 됩니다. 난자가 자궁 안에 이외의 장소에서 착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서 자궁에 착상이 돼야 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그런데 이게 다른 데에 착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궁 자체는 이제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이 나팔관, 난관에 착상을 했다. 일면 이제 아기가 커지면 이게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궁의 임신 약 90%, 자궁관 임신, 난관 임신, 이 난관에 착상을 하는 경우가 90% 이상이 되는 것이죠. 원인은 전에 받은 자궁관의 손상, 이게 지나가다가 착상이 수정이 일어나고 이제 착상이 일어나려고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뭔가 상처가 났다든지 손상을 입었다면 그게 못 지나가고 이제 거기에 착상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 다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 정상 임신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궁 외 임신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몇 개월 되면 그러면 터지게 돼서 임신이 안 되는 것이죠. 유산이 됩니다. 자, 임신과 태반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유산, abortion,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 종결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전체 임신의 한 10%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유산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태반이 완성되기 전인 임신 한 3개월경 전체의 80%가 발생한다. 조기 분만은 조산이라고요. premature birth라 하죠. 그래서 태아의 체중 2000에서 2500g 도달 이전에 임신 37주 이전에 발생하는 분만이 조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 태어난 신생아의 8% 정도가 조산아예요. 생각보다 많이 조산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의료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조산 웬만하면 다 살려냅니다. 인큐베이터 넣어가지고 충분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딴 곳 임신, 자궁 외 임신, ectopic pregnancy, 수정란이 자궁 몸체 이외의 장소에 대부분 이제 이 자궁관에, 그죠? 난관에 착상하여 발육하는 임신, 전체 임신의 한 1에서 2% 정도. 대부분 자궁관 임신, 이는 자궁관이 막혔거나 손상된 상태에서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할 수 없어서 착상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수준의 자궁관 파열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요. 이거는 유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젖샘 질환을 보게 되면요. 젖샘 구조와 기능은 젖샘 유선, 메모리 글랜드하고 전내에 샘이죠. 전내에 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젖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방염, 젖샘염, 메스타이티스이고요. 젖샘이 붓고 열감 있고 통증이 있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방암 브레스트 캔서는 우리나라 1위입니다. 1위. 우리나라 여성의 1위입니다. 젖샘관 또는 선상피 유래 악성 종양이고요.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친척이 유방암일 경우에 발생 위험률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예후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좋으며 왜냐하면 이제 액토미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5년 생존율은 80% 정도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11주차 2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